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 다배출 산업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연원료 전환, 에너지 효율화, 혁신 공정 등의 저탄소화 전략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조업은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기술, 제품, 산업 구조까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목표 설정, 혁신 기술 개발과 적용, 그린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효율화 등 정교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ESG 경영 안내,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업 다배출 사업 분야인데요. 제조업 다배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ESG 경영 안내서에 있는 거의 모든 지표가 해당되지만은 오늘은 환경지표 4개, 사회지표 4개, 그리고 지배구조 지표 2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 관리 내용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해서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위해서 크게 4가지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우선 측정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상 해당되는 업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자가 측정이나 혹은 외부 위탁 측정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 보고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감축 활동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종의 기업 사례라고 할까요?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P사의 경우에 주기적인 대기오염 방지 시설 소모품을 교체하여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낮춰서 배출량을 줄어들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이 관련 법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관법, 화평법인데요.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되신다면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이나 사용량을 측정한 다음에 이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L사의 경우에 유해물질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등록 및 관리해야 할 화학물질의 물성표나 MSDS 자료를 잘 갖추시고 원자재나 부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등록 및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 경우에는 이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받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 노출도가 높은 그런 산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신경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요. 해당 제도에 의거해서 이미 배출량을 보고하시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경계를 설정을 하고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배출량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조만간 가지게 되실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할 거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더 기울여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조명이라든가 또는 보일러, 펌프와 같은 것들을 교체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온부자재 소비량 관리입니다. 온부자재 소비량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바로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순환에 관련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사용량 계속 규제를 받고 있죠. 일회용 사용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에서 유래한 친환경 온부자재를 사용하도록 이제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고 향후에 그런 변화로 가야 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내용에 주목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온부자재 원단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생산 제품 규격의 피치값을 조정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폐기물로 나온 잔여 절단된 종이를 다른 종이 제품으로 재활용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작업장 안전관리라 하면 작업장의 안전보건, 위험도를 자체 점검하고 회사 차원에서 위험 요인별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작업장의 위험을 진단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 방식으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해서 실행 유인 방안을 만들고 감독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니어미스라는 위험 상황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 관련한 경험, 노하우 등을 댓글로 올려서 직원들이 모두 함께 무게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16시간 구성되는 세이프티 스쿨이라는 안전학교 과정을 운영을 해서 전 직원 거의 95% 이상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크레인 후방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 또는 보건전담 간호사 채용 등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ESG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특히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협력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 자체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의 것도 함께 보고를 해야 되는 스콥3와 같은 내용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소통 채널을 좀 시스템화하고 소통 채널의 수평화, 그러니까 수평화의 효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원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성하기 위함인데요. 그걸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사 상생 문화입니다. 근로자와 경영진의 교섭, 그리고 상호작용,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 등 인권과 노동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상생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확립을 하고 실천을 의지를 결의를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경영 위기 시에도 노사 협의를 토대로 인위적 구조 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사례들, 임금 감소 없이 정년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했던 그런 사례들 등등,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 관리는 우리 사업장과 기업 담당자들이 무엇보다 신경 쓰시는 그런 부분이죠. 요즘 고객사가 특히 이제 민감한 이유는 바로 제품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바로 공개가 되는 그런 정보가 빨리 확산되는 그런 것, 사회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장 내 품질 경영 체계 인증, ISO 9001과 같은 인증을 획득하시고 제품 서비스 책임과 같은 행동 규정을 제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관계자의 소통, 이 부분은 ESG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아무래도 고객사나 혹은 고객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정보라든가 혹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고객이라든가 주주, 직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 그러니까 보고서라든가 우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 하면 예전에는 우리 기업의 리스크는 어떤 생산 또는 판매 이쪽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재무나 회계 또는 감사 이런 내부 관련한 그런 리스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 관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 우리 다배출 사업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좀 관리하시고 중점적으로 통제하는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배출량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